공소장에 200번 이상, 공판 과정에서 300번 이상, 그리고 법원의 판결문에도 37번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언급되었습니다.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도 판결문에 27번이나 언급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단 한 차례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범 의혹이 제기된 지 1년이 넘도록 서면 조사조차 없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남편과 사위로 둔 모녀는 검찰이 입혀준 치해법권의 방탄복을 껴입고 구독과 좋아요는 봄의 뉴스에게 큰 힘. 공소시효만 끝나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재판부는 사건 판결문에서 총책이 바뀌는 시점에 따라 범행을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며 2단계 모두 동원된 계좌는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 명의 계좌가 유일하다고 적시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1단계를 제하고도 김건희 여사의 계좌 3개가 위조로 본 주가 조작 거래에 48건에 쓰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지금껏 항소하겠다는 입장 표명조차 없습니다. 지금껏 보여준 신성불가침 면죄부 수사에 이어 참으로 대단한 검찰입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이름과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이름이 만천하에 오르내리는데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지난 대선 당시 1차 조작 기간에만 계좌를 맡겼고 이후에는 기존 계좌 정리하는 매매만 했다는 윤석열 대통령 해명도 거짓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단순 전주가 무죄로 나왔으니 김 여사의 연루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한 대통령실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총보다 무서운 눈총, 여당은 윤 대통령의 총보다 무서운 눈총, 대포보다 겁나는 불호령만 지레 의식하면서 대통령 가족 심기 경호에만 안절부절입니다. 공판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사실인데도 전 정부에서도 기소조차 못했던 사안이라며 너무나 억지스러운 변명을 늘어놓는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제라도 대우각성하기 바랍니다. 남은 선택지는 오직 특검뿐입니다.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주가 조작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활용됐다고 확실히 판단했습니다. 또한 김건희 파일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민 씨와 공모해 김건희 여사의 주식을 거래한 2차 작전 주포 김 씨에게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인정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수사로 밝혀야 할 혐의가 중대합니다. 정의당이 대장동 50억 클럽만 특검을 하고 김건희 여사는 여전히 검사들에게만 맡기자고 한다면 우리 국민은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무죄 판결은 물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판결 또한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를 정도입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김건희 특검의 신중론을 폈지만 우리 국민이 분명히 확인한 것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아니 재판 결과가 나온 이 순간까지도 검찰은 진상규명이 아닌 진실 은폐에만 애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는 만큼 독립적인 특검을 구성해서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합니다. 이는 민주당만의 요구가 아닌 국민이 정치권에 내린 준엄한 명령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요금 폭탄에 고금리로 서민의 시름은 깊어지는데 은행은 성과급 잔치의 명태금 파티입니다. 주요 은행 직원들은 연초 기본급여의 300~400%가 되는 성과급을 받았고 퇴직자들에게는 1인당 평균 6~7억 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당장 대출이자가 오르거나 6~7만 원만 가계 지출이 늘어도 생계의 부담인 서민을 생각하면 은행들의 이런 행태는 완전히 딴 나라 이야기입니다. 고물가, 경제위기 속에 부채와 금리로 허덕이는 서민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4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이자 수익은 33조 원으로 전년보다 20% 늘었지만 비이자 수익은 전년 대비 35.4% 줄었다고 합니다. 은행들이 얼마나 손쉽게 장사했는지 수치상으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반면 빚
갚기 어려워진 이들이 제때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3040 대출자들은 원리금 갚는데 소득의 절반을 쓴다고 하고 1,000조 원을 넘어선 자영업자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출 부실에 따른 대손 충당금 등의 대비와 별도로 서민 대출이자 경감 등 이익의 사회 환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길 당부합니다. 아울러 정부가 예고한 긴급 생계비 대출 정책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융 취약계층에게 최대 100만 원을 신속하게 지원해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취지인데 이자가 연 15.9%에 달합니다. 실효성 없는 탁상 행정이자 생색내용 정책입니다. 정부가 이자 장사를 할 생각이 아니라면 정책의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죽하면 여당에서조차 너무 높은 금리라고 지적하겠습니까?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지원은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갈 곳 없는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